그거보다 이걸 빨리 해요. 이거 빨리 하면 자자자. 어제도 그날 17평짜리인가 그한 7점 몇 평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아, 그 참 그 사람들 그런데 인터넷 넣어보니 네. 이동 건축 그 뭐 하는 게 얼마 비싸지 않더라는데. 그돈 마시면 그런 금방 할 수 있잖아. 기초면 하면. 그래. 100평 줄 테니 둘이 뭐 집을 짓든지 뭐 팔든지 팔다 이러면 나중에 이제 자기가 그거 해가지고 팔 때 70만 원씩 받아준다는 얘기야. 그리고 5천만 원 받는 건 낫잖아. 5천만 원 받으면 그 사는 사람이 부담가 4억이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 이제 빨리 팔려니까 그래서 따주겠다는 얘기야. 바로 받고 바로 받아내려다 보이는데. 네. 테이프 같은 거 해서 그게 잘 되더라. 나도 그 테이프가 일러 심심하게 이런 거 죽고 이래. 짜면은 어떻게 해? 아니 그 집에서 사모님이 아씨 도시락 끓이면 뭐라고 하니까 따로자는데 혼자 침대 자고 나는 거실에 텔레비 보기라니 뭐 참. 텔레비 둘이 같이 본. 텔레비는 같이 보고 아 같이 아빠야 혼자 뭐 난 내들 보고. 아 텔레비 따로 있어요? 그럼요. 금방 거기서 뭐 침대에 샤워. 마누라 잠이 안 오는 애가 밤새도 텔레비 켜놓고 나 잠이 안 오면 꼭 켜놓지 뭐. 아이고. 그래서 잘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그 설득식에 도로를 밑에 그 길을 낸다는 걸 분명히 얘기해줘요. 네, 도로 그렇지. 거기 바로 그 펜션 2개인가 3개인가 있죠? 예. 볼나무 쪽으로 그 도면 보면 그게 이거 보면 나오지만 그 학대 이것은 학대를 못하고 이거 도면 지적도로 그 도로가 6m야. 내가 그 이제 먼저 천여역분 1등이 이 학대를 하니까 잘 나오는데 이거 그냥 6천분의 1이니까 잘 재화 보이잖아. 여기 복사한 데 가면 보여줘도 한 대 1,000원이야. 칼라대로 꽂으라고. 1,000원? 그지. 저 뭐야 저 흑백을 하면 뭐 200원 거 이렇게 아니야. 학대하면. 그냥 복사 내가 한일산 그건 50원 받거든. 내가 단골하면. 칼란 1,000원씩 받더라고. 잘 연구를 해 꼭 뒤돌아봐요 꼭. 허가는 지는 뭐 금방 낼 수 있다는 얘기야. 언제 뭔 허가를 뭐 다 냈다는 때문에. 아주 대단해. 사람 많은 거 보면 앉아가 몇 시간 싸움하고 경제하는데 뭐. 그자 싸움하고 이러니까 마누라 꼭 데려가지 않소. 마누라. 그 못 주고 와가지고 싸움하고 하다도 안 와가지고 내가 데려 나왔다니까. 아이 그 사람이 지금 돈이 그 없단 말이야. 돈이 모자라가지고 그래. 집을 그 용인에 집 팔아가지고 집 질러 했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짓고 있자서. 그 팔아가지고 이제 그 토목공사를 전부하자면 뭐. 그래 내가 오늘 때까지 빨리 하나 이게 지금 산이 이래 보기 싫잖아. 평탄장 딱 해놓으면 천평도 넓단 말이야. 보기 좋잖아. 보는 사람 눈이 달라진다는 얘기야. 그 바로 해주겠다는 얘기야. 폭군이 튀어 와봤는데 뭐 3일이면 돼. 평탄자가. 그 도로가 우하고 옆하고 저 6m니까 해가지고 그 낮은 사가지 뭐 갈라파든지 그건 뭐 지금 그건 뭐 감면한다 이런 얘기야. 지금 뭐 건축 짓기로 좀 다운계약 해야 되거든. 네. 그 세금은 사는 쪽이 뭐라 이런 얘기지. 양도소득세 얼마나 올라는지 몰라도. 이사장 뽑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그래야죠. 내 얘기한 이해하겠죠? 예. 예, 꼭 좀 해봐요. 빨리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 그 분할하고 청년 포크레 그거 하고 이제 그 100평 주는 건 딱 분할해달라 할 테니까 등기비는 날 내라 그러더라고. 등기비 고하대 한 60만 들어가요. 60만 원? 그렇지. 청량비 한 돈 빼가지고 하여튼 한
200만 원까지 들어가 등기하고 저 분할하고 이러는 거. 아 그것도 지리보호 해달라면 해준다고 또. 내 얘기는 잘 듣거든. 그 요번 저그저 뭐야 저 뭐야. 자꾸 이름 뭐야 김뭐야 그 사람. 그 사람이 하고 이 서건서 줘도 그 사람 보고 요만 줘도 그거 몇 개나 얘기 이 도면 막 해주고 그랬잖아. 가보더니 괜찮다 뭐 그래서 담방 어디 저거든 하더라고. 누가 하든 관계없다면 빨리 해달라는 얘기야. 이 사람. 그 가만히 이사장 생각나고 그래서 한번 내가 했지. 이래 가만히 뭐 지가 그 대출을 할 수 있는데 공시가 30만 대 대출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저 담보가 빚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못하는 것 같아. 그 사람 그런 걸 잘하는데 그때 작년에 그 노예배 아버니 그때 500만 담방 해주네. 아, 저 밀렸어요 이러더라고. 아이고, 응? 갈라. 나 하긴 그래. 자더니 막. 네. 아니 저는 이제 자러 아니, 공부 좀 하다가 가야지 밥 먹고. 공부하다 얼굴 어제 한잔 했어? 예. 술을 못 마시는 모양이야. 얼굴에 술기가 뭐 이럴까나 대단한 술 많이 먹었어. 그 아침에 마누라 뭐라 하나 근데 뭐라 하더라고. 사모님 뭐라 그래요? 아 그게는 뭐 지금 이제 있잖아 뭐 어쩐지 말든지 술 먹고 다닌다고 그 전에는 했는데 요즘은 이제 완전 일찍 얘기는 아침에 얘기하고 저에게 이제 예. 밥 먹을 때 얘기하지. 예. 내가 뭐 지거리 놓으면 또 이제. 그래도 지금 소장님도 올라가서 또 타야지. 안 어디 좋아. 갈때 어디 있어? 티리복. 응? 티리복이었지 뭐. 들어티리고 잠이 오면 자고 뭐. 좀 빨리 그저 협병장 회의가 언제요? 저기 후라이 십자소. 예? 십자소. 그러니까 이제 밥 먹어야지. 혼자 먹기가 어려워서. 아니 뭐 먹었어. 나는 뭐 그치 내 생각에 내가 생각에 어디 그런 얘기하면 지금 뭐 그렇게 안 보고 합수 따라하는 내가 이제 내가 보니 체험국이 잘 안 되는 거 같아. 50%만 해가지고 토목공사는 상품같이 따가지고 빨리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뭐 하여튼 명절 빨리 좀 해봐요. 네. 또 사람들 소리 얻어먹고 네. 폐기만 벌어놔. 올라갔어요. 아침에 이제 그 박낙경 회장님이 왔다 가셨어요. 땅을. 그렇죠. 거기가 토직 있죠. 토직리. 토직리 업계면 토직리 산 73다시
하여튼 알아요.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봄 100일 숨 죽여봄 수행법. 하늘을 믿고 맡기는 단계로 진입. 숨 죽여보면 생각이 비워져 하늘이 열리고 하단전에서 중심이 잡히면 저절로 호흡이 이루어지는 바. 이 단계를 하늘을 믿고 호흡을 하늘에 맡기는 단계입니다. 무의적인 호흡으로 전환하는 수행의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오랫동안 하늘의 순리자에 난 호흡을 배우고 터득이 되면 더 이상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바라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한 걸음 나아가 무의적인 호흡과 유의적인 호흡이 상충되지 않은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무의에서 유의로 돌아오는 단계, 유무에 구애받지 않고 유무를 초월하게 되면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자각이 와서 점차 수동적 소극적인 호흡은 능동적 적극적인 호흡이 늘어가게 됩니다. 유의적인 호흡을 하여도 무의적인 호흡의 효과와 동일하다는 사실이 자증되면 유무로 나누어지기 이전에 하나인 주체성이 섭니다. 호흡을 주시하는 나와 호흡을 행하는 행위자인 하늘이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면 능동과 피동이라는 이분법적인 주정관계가 무너져 자유자재하게 됩니다. 하늘을 믿고 하늘에게 호흡을 맡겨보는 무의법을 반드시 겪어보아야 단전호흡법을 터득하여 유무를 초월한 단전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호흡을 지켜보므로 호흡의 이치를 터득한 이후에 호흡을 주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늘이 하는 호흡이나 내가 하는 호흡이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늘이 나이고 내가 하늘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의의 호흡, 저절로 이루어진 하늘이 행하는 호흡이나 유의 호흡, 의도적 자각적으로 이루어지는 내가 행하는 호흡이 간격이 없고 차별이 없어 딱 들어맞는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음양수화의 기운을 잡아돌리는 천지의 운행이 가능하여 낮과 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무궁하게 순환하는 가운데 바람이 불고 구름이 끼고 비가 오고 눈이 내리고 꽃이 피고 새가 울고 사람이 잘 살아갑니다. 상중 하단전의 기능과 활용. 하단전을 의식하여 숨을 죽이면 중심이 잡히어 수화의 기운을 운행하는 바. 들숨으로 물기운을 올리고 날심으로 불기운을 내려 몸이 따뜻하고 머리가 서늘하게 되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되고 감각이 열리고 축기가 이루어지면 상단전인 인당에 차가운 기운인 수기가 모이면 인당이 자각되면서 생각을 할 때 생각을 주도하는 센터로 작용하게 되고 중단전인 가슴에 따뜻한 기운인 화기가 응집되면 중단인 가슴이 자각되면서 눈으로 사물을 보거나 귀로 소리를 들을 때 좋다 싫다는 감정이 다스려져 깊게 보지 않고 곱게 보고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되어 이순의 경지가 됩니다. 하단전은 중심을 잡아 수화의 기능을 돌리는 기능을 하고 상단전에 수기가 모이면 생각하고 말할 때 사용하고 중단전에 화기가 모이면 보고 들을 때 사용하여 보기 싫다, 듣기 싫다는 감정을
바라지 않도록 다스려 거부와 저항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스려 안온의 경지를 누립니다. 요약하면 상단전인 인당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가슴인 중단으로 보고 듣고 하단전에서 집중력을 발하여 비틀어지지 않게 잡아돌려 산란이나 혼침을 다스려 정념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되면 머리에 땅 기운이 인당인 상단에 머물고 가슴에 하늘 기운인 불 기운이 가슴에 있게 되면 불 기운이 위에 있고 물 기운이 아래에 있던 천지 비가 물 기운이 위에 있고 불 기운이 아래에 있게 되어 지천태가 됩니다. 이것이 천지 운행으로 몸과 마음을 다스림입니다. 본 103 중도란 중심이 잡히어 전후좌우로 기울어지지 않는 정념입니다. 중심을 잡으면 전후좌우의 균형이 잡히어 전후좌우로 기울어지지 않아 그 어느 한 가지에 속하지 않아 반대편에 대하여 보기 싫고 듣기 싫어하는 갈등이 없는 가운데 양자를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는 조화력이 생깁니다. 전후란 세대 간의 분열을 말하고 좌우는 이념적으로 보수와 진보로 갈립니다. 중도란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본심, 천심, 감각, 순수식입니다. 중도에는 전후좌우가 없는 텅 빈 허공이라고 하는 무심의 중심이 잡힌 일심의 상태입니다. 하나이면서 제로 상태인 정신 차린 상태이므로 전후좌우가 다 같은 내 한 몸입니다. 나는 전후좌우로 갈라지지 않은 통합의 상태에서 용처에 따라 앞으로 기울이기도 하고 뒤로 젖히기도 하고 왼쪽을 쓰기도 하고 오른쪽을 쓰기도 하고 오른쪽과 왼쪽을 함께 쓰기도 합니다. 생각의 모두에서는 이원성인지라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나 대립갈등 투쟁이 벌어지고 감각의 모두에서는 이론성인지라 둘로 분열이 되지 않아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있습니다. 중도 대통합이야말로 이 시대 개인이나 사회가 해결해야 할 화두입니다. 중도에 대한 개념 정리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 좋아하고 싫어하는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개혁하고 쇄신하여야 합니다. 눈을 감고 귀를 막는 것은 하나의 도피오 회피이므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갈등을 느끼고 싫어하는 가운데 넘어설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립갈등 투쟁의 현장을 깨어있는 가운데 보고 체험해 보아야 미워하는 포리장머리를 뜯어 고칠 수 있습니다. 중도를 깨달아 실천 궁행하면 대도를 깨달은 것이고 성년 군자의 반열에 올랐다고 할 것입니다. 본 백사 숨 죽여봄이 진정한 휴식이다. 휴식이란 말은 숨 쉬는 것을 쉰다는 말입니다. 숨 쉬는 것을 쉰다는 말은 숨을 죽인다는 말입니다. 멈추면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멈춘다는 것은 무엇을 멈춘다는 말입니까? 행동을 멈춘다는 말입니까? 말을 멈춘다는 말입니까? 생각을 멈춘다는 말입니까?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숨을 죽여야 생각이 멈추어지고 말이 멈추어지고 행동이 멈추어집니다. 숨을 죽이는 것이 진정한 휴식입니다. 현대인은 끊임없이 움직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바쁜 가운데 휴식을 원합니다. 현대인은 휴일을 원합니다. 휴일을 맞아 놀러 가려고 안달이고 연애나 스포츠에 몰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식적인 휴식에 지나지 않을 뿐 진정한 휴식은 아닙니다. 진정한 휴식은 몸과 마음이 완전 무결하게 쉼입니다. 숨 죽여보면 생각이 쉬고
말과 행동이 쉬어서 진정한 리크리에이션입니다. 숨죽여봄은 공간이나 시간이 구애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완벽하게 쉴 수 있는 것이 숨죽여봄입니다. 숨죽여봄은 본질에나 본연의 자기로 돌아감이고 생각의 모두가 감각의 모두로 돌아감입니다. 숨죽여봄은 내면의 하늘을 열미고 하늘의 중심을 잡아 수화의 기운을 돌림이고 생각이나 감정을 다스림이요 부정을 긍정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돌림입니다. 휴식이란 부정과 미움을 씌워줌입니다. 휴식이란 생각이나 감정을 비워 침묵함이고 맑고 밝음으로 돌아가 심입니다. 휴식이란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림입니다. 배우고 송구영신이 21세기도 어느덧 13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누군가가 21세기는 감성의 시대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성견지명이 있는 말입니다. 사회적으로는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의 분열이 극에 달한 한 해였습니다. 분열이 극에 달하면 하늘의 운기가 도래하여 미미했던 도판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고 세상도 서서히 통합으로 움직여갈 것입니다. 2판과 4판이 나아갑니다. 서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끌어주면서 나아가는 이치입니다. 그동안 무소유다, 웃음이다, 유로다 하는 패턴으로 2판이 급급한 세상인심을 임시로 끌어왔으나 앞으로는 진실에 입각한 태도가 주전하여 세상 사람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봄나라는 숨죽여봄 한법으로 마무리되어 준비가 끝났으므로 금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소통하고 홍보하고 교화하는 새 출발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사무국 법님들은 3천여 명에 달하는 기존의 법님들에게 다가가는 방편으로 카카오톡을 적극 활용하여 공부에 대한 열정을 다시 살리는 한편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 새로운 공부의 인연을 진작하여 나에게서부터 남으로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 나아가는 접근법으로 그동안 유기에 빠진 봄나라를 반석 위에 올리는 계기로 삼아 비상대책을 세우고 실천 궁행하여야 하고 수요일 토요일 감각개발 과정에 오시는 법님들 역시 홈페이지의 새 글이나 동영상에 대한 댓글을 적극적으로 달아 분위기를 일신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비근한 일을 실천하고 참여함으로써 자기가 살고 가족을 살리고 선화를 구하는 일로서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봄마 상전의 단계를 지나 항마의 단계가 되고 가위를 지나 대각 열의 위를 향해 용맹정진합시다. 책을 읽고 동영상을 보면서 숨죽여봄으로 늘봄의 생활로 나날이 진보 발전의 길을 갑시다. 나약하고 흔들리고 좌절하고 우울한 심사를 극복하여 자신감과 희망이 넘친 삶을 개척합시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송구영신일 것입니다. 봄나라를 키우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천하를 살리는 길입니다. 열정을 살려 마음을 모으고 동참하여 성공을 일구어냅시다. 2013년 새해 아침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본 106 정할 때와 통할 때의 수행. 정할 때는 숨죽여봄을 통하여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움직이지 않는 고요한 경지에 부합이 되게 하고, 통할 때는 몸 돌아봄, 마음이 몸을 늘봄을 통하여 일거일동을 감잡아 움직이는 한 동작 한 동작에 깨어서 구경하여 움직이는 경지에 부합이 되도록 하는 것이 봄나라 동정간의 양대 수행법입니다. 정할 때는 숨 죽여봄으로, 통할 때는 마음이 몸 돌아봄으로 이 두 가지 법만 지키면 누구나 동물성과 귀신성을 다스려 정신을 차리고 사는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정할 때 숨 죽여봄을 하면 중심이 잡혀 정신이 들고 정신이 차려서 천지만념으로 흐트러지는 산란한 마음이 다스려지고, 멍청하거나 졸리는 혼침해지는 마음을 다스려 고요한 가운데 뚜렷한 적적 성성한 본심을 보존하고 유지합니다. 통할 때 마음이 몸 돌아봄을 하지 않으면 정신이 나가서 먹통이 되고 무명이 되어 심심하거나 지겹거나 따분하거나 허전함이 나는 바이러스에 오염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몸을 놀리는 동작을 지속적으로 구경하여야 악성 바이러스에 먹히지 않습니다. 어떤 구경이 좋다 한들 자기가 자기 몸 놀리는 구경에 피할 바가 없습니다. 자기 몸의 움직임을 구경하고 있으면 절대로 무료하거나 심심하지 않고 지겹거나 따분하지 않고 허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관심과 애정과 활기가 생깁니다. 옛사람들은 몸을 소에게 비유하고 마음을 소를 모는 사람에게 비유하고 호랑이를 바이러스에 비유하여, 호랑이를 만났을 때 주인이 도망가면 소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 주인이 소를 지키고 응원하면 소가 호랑이에게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며 산다는 속담을 남기기까지 하였습니다. 삶의 요천은 몸으로부터 나갔던 정신을 차려 숨 죽여봄으로 정신을 들게 하여 몸과 마음을 돌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는 아리랑의 가사도 이 점을 노래한 것입니다. 정신이 몸을 내리지 않는 삶을 삽시다. 봄 백칠 심심하고 외롭고 따분하고 허전하고 공허해지는 까닭은 정신이 나갔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나갔다는 말은 주인인 정신이 도구인 몸에 머물지 않고 돌보지 않고 나를 버리고 밖으로 나갔다는 말입니다. 밖이란 현상적으로 벌어져 있는 천지만물로 흐트러짐이고, 지나버린 과거를 기억을 통해 떠올려 자기를 판단, 평가, 심판을 하는 것이고, 오지 않는 미래를 투영하여 근심, 걱정, 불안, 공포에 빠져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자기 몸을 저버림입니다. 정신이 몸을 떠나 대상에 몰입하거나 가상 공간인 과거나 미래에 빠지면 정신이 나간 것입니다. 정신이 나가면 몸은 생각을 통하여 허전하다, 공허하다, 심심하다, 따분하다, 우울하다는 반응을 일으킵니다. 정신이 나간 상태를 일러 얼이 빠졌다, 혼이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의 주인인 얼이 빠지고 혼이 나갔으므로 몸은 허전하고 공허하고 심심하고 우울해집니다. 몸은 외롭고 쓸쓸해집니다. 아무리 권력가가 되고 재벌이 되고 대학자가 되고 스타가 되어도 정신이 들지 않는 이상 허전함과 공허함이라고 하는 근본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이 나가도 나간 줄 모르므로 정신이 돌아올 줄 모릅니다. 가도 기도, 참선, 염불, 명상 등 인류가 창안한 정신 들게 하는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아직까지 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핵심에서 빗나간 물음입니다. 나간 정신을 어떻게 하여야 정신이 들게 하느냐가 진정한 물음입니다. 나간 정신을 들게 하는 것만이 문제입니다. 정신을 차리는 법이 문제입니다. 남녀노소 유무식간에 누구나 할 수 있는 법이어야 합니다. 나간 정신을 불러들이려면 숨을 죽이고 있으면 됩니다. 불러들인 다음 몸과 마음을 늘 돌아보며 살면 인간의 근본고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 구원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봄 108 심심하고 외롭고 허전하고 공허한 소 울음소리, 소울음, 몸을 소라고 하면 소의 주인은 정신입니다. 정신이 소를 버리고 나가면 몸은 외롭고 쓸쓸해지고 따분하고 허전하고 공허해져서 고통스러운 울음이 나옵니다. 음매. 여기에서 번뇌망상이 나오고 우울증이 생기고 무기력해집니다. 여기에서 밖으로 친구나 연인을 찾고 스타일에 매달리고 게임이나 오락 속으로 빠져들면서 도피 행각을 통하여 심심하고 허전함을 달래려고 합니다. 그러한 장략은 안으로 자기의 주인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어느 누구에게 몰입하여 일시적으로 허전함을 몸에 나르는 임시 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는 허전하고 공허한 근본적인 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도피하고 숨는다고 해서 허전하고 공허한 근본 갈증을 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허하고 허전함이 느껴지는 순간 정신이 나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정신을 불러들여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는 방법은 숨을 죽이고 있으면 찰나지간에 정신이 듭니다. 정신은 무형한지라 정신이 나가도 나간 줄 모르고 정신이 들어와도 들어온 줄 알지 못합니다. 정신의 기능은 몸과 마음을 돌보고 보살핌으로써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역할을 합니다. 정신이 몸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은 텅 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아 몸과 마음을 항상 비춥니다. 그러므로 정신이 나갔느냐 들어왔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정신이 몸과 마음의 거동을 비추고 알아차리고 감 잡으며 사느냐 감 잡지 않고 사느냐가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정할 때는 숨 죽여봄으로 동할 때는 몸과 마음의 움직임을 보고 살피어 감 잡으며 살면 이미 정신이 들어사는 삶으로 고독하지 않고 허전하고 공허하지 않아 안정되고 활기에 넘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정신이 나간 줄 알아야 정신을 차려 정신이 들게 할 수 있고 정신이 들어야 몸과 마음의 허전함과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외롭고 심심하고 허전할 때가 소가 우는 때라는 것을 알아 숨을 죽여 정신을 들게 하고 몸과 마음의 거동을 주시하고 관찰하고 구경하면서 감 잡으며 살면 소 울음소리가 영구히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본 109 돈은 몸과 마음을 보살피는 데 있다. 우주에 있어서 도란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사람에게 있어서 돈은 몸과 마음을 보살피는 데 있습니다. 정할 때의 돈은 숨 죽여봄에 있고 동할 때의 돈은 몸과 마음을 보살피는 데 있습니다. 도 정신은 무영한지라 나가고 들어옴이 없습니다. 정신의 속성은 순수의식이요 감각이고 육체의 속성은 생각과 감정입니다. 정신을 깨달음은 없지 않으나 깨닫고도 몸과 마음을 보살피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 것과 같고 깨닫지 못하여도 몸과 마음을 보살피며 살면 깨달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도란 깨닫고 못 깨닫고가 상관없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도란 정신이 작용하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작용한다는 것은 몸과 마음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정신은 이미 각자에게 존재하는 이만큼 새삼스럽게 깨달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존재하기에 깨달으려고 하면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텅 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은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므로 깨닫기도 어렵고 깨닫고 알아보았자 쓸 줄 모르면 고독과 허무라고 하는 근본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물샐 틈 없이 간단 없이 몸과 마음을 늘 비춤으로 보살피지 않으면 고독과 허무가 당장 쳐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이 문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보살피는 정신의 기능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정신이 몸과 마음을 깨닫는 능력은 이미 존재합니다. 정신을 깨달아야 정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몸과 마음을 돌보고 보살피면 되는 것입니다. 정신이 이미 존재하므로 깨달음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깨달음은 없습니다. 정신의 능력을 발휘할 때 정신이 몇몇 약동하면서 정신이 존재합니다. 설사 정신을 깨닫는다고 자동적으로 정신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깨닫고도 정신의 능력을 발휘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눈먼 부처에 불과합니다. 깨달으나 못 깨달으나 비추어 살펴보는 능력을 발휘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을 보살피는 늘고무 생활을 시작하기만 하면 자연 정신이 텅 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다는 것을 깨닫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인간의 근본고의 고독과 허무의 문제가 해결되어 대해탈의 경지를 누릅니다. 정신이 몸과 마음을 보살피는 곳에 정신이 존재하여 정신을 깨닫습니다. 본 백신 몸과 마음을 보고 살피고 구경하기. 정신은 허공에 가득 찬 광명인지라 이 정신의 빛으로 몸을 비추어 감각하면서 몸을 몰고 다니는 것이 도인 정신이 도구인 몸을 부리고 쓰는 역할입니다. 다 같은 목동이라도 소를 모는 솜씨는 다릅니다. 머리와 앞발, 몸체, 뒷발, 꼬리 등 어느 하나나 둘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보고 감각하는 수준도 있고 소 전체를 대중 담는 감각 수준도 있습니다. 다 같이 보고 살핀다고는 하지만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할 수도 있고 숲만 보고 나무는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고 살피는
감각, 감성의 기능이 활짝 열리면 나무도 보고 숲도 보고 숲도 보는 경지가 될 것입니다. 이 지경에 이르면 보고 살피는 것이 힘이 들지 않고 힘 하나 들이지 않고 구경하듯 쉽사리 행해집니다. 이렇게 되어야 도인 정신이 도구인 몸을 돌보고 보살핀다고 할 것입니다. 마음인 생각이나 감정을 보고 살필 때도 영화의 자막을 읽기가 바쁘고 힘들듯 하지 않고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힐끗 한번 보기만 하면 다 파악이 되듯이 되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을 보고 살피는 일 또한 처음에는 굼뜨다가 차차 민첩하고 정확해집니다. 늘봄의 과정을 통하여 천번 만번 단련함으로써 기량이 늘어나는 것은 이치의 당연함입니다. 첫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감각도 써먹어야 개발이 됩니다. 노력도 하지 않고 숙련공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시하고 관찰하고 보살피는 것 역시 실천궁행을 통하여 기량이 향상됩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두운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지금 당장 늘봄의 생활로 전환합시다.